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채희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가계부를 가지고 왔어요. 5월달 그 가계부를 쓰고 정산을 했는데요. 오늘은 함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 가족은 6개월 아이를 둔 3인 가구, 신혼부부이고요. 결혼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. 맞벌이는 아니에요. 신랑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,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칼럼을 쓰거나 가끔씩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부업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반외벌이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출을 한번 볼게요. 주거 비용을 보겠습니다. 주거는 제가 예산은 80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74만 원 정도를 썼어요. 관리비는 14만 7천 원 정도로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편인데요. 평소에는 13만 원 내외로 나와요. 근데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수도세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5월에는 수도세가 포함된 달이어서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. 도시가스는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용량이 줄어서 13,000원대가 나왔고요. 대출이자는 58만 원대, 주택담보대출, 마이너스 통장 대출, 토탈 합한 금액입니다. 식비는 매달 40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이번 달에는 제가 51만 원 정도를 썼네요. 많이 썼네요. 일단 외식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. 84,000원, 한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식자재를 거의 40만 원 가까이 썼어요. 저희 집은 일단 외식보다는 집밥을 많이 해먹는 편이긴 한데 대신 좋은 식재료를 사고 또 과일을 사 먹을 때도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고 신선한 거를 조금 위주로 사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번 달에는 과했던 것 같아서 다음 달에는 좀 이 부분을 의식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페류가 36,000원. 카페류는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카페에 가서 쓴 비용이 포함돼요. 생활용품은 예산을 1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54,500원을 썼네요. 여름이 되니까 아기 그 기저귀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그 히트통으로 바꿨어요. 그 비용과 에어컨 스프레이를 사면서 좀 비용이 들었었고요. 의복 미용 항목을 보면 예산은 15만 원씩 잡고 있고 격월로 부부가 돌아가면서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. 제가 이번 달에 여름 원피스 2벌에 셔츠를 또 샀거든요. 그래서 1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. 생각보다 많이 쓴 거는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비싼 거 산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. 미용 헤어는 신랑이 매달 한 번씩 커트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세탁 수선비가 23,000원대. 그래서 예산보다 만원 정도 초과된 16만 원 정도를 썼네요. 건강은 예산을 10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31,000원대가 나왔습니다. 제가 5월에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후두염 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서 한 2주 정도 병원을 다녔던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기계발비는 제가 필라테스를 5월까지 다녔는데 미리 결제한 비용이 다 있어서 이번 달에는 따로 실결제 비용은 없었어요. 자동차는 예산이 10만 원, 실제로는 95,000원 정도 써서 얼추 맞게끔 쓴 것 같아요. 5월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제가 친정에 방문을 했거든요. 그때 주유비랑 통행료 등이 들었습니다. 육아 비용이 예산이 160만 원, 굉장히 크죠? 근데 실제로는 쓴 비용이 212만 원이 넘어갔어요. 일단 저희 집의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 3회 시터 이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함께 돌봐주시고 가사일을 좀 도와주고 계세요. 앞에 설명했다시피 저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터 비용은 일종의 투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평생 드는 돈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출할 예정입니다. 만약에 집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를 한다면 이 돈은 들지 않겠죠. 다만 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제가 제 시간을 갖고 제 일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. 육아 비용은 73만 7천 원.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간 편인데요. 일단 제가 6개월 정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분유, 기저귀, 이유식 등등 해서 매달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더라고요. 물론 모유 수유를 하면 좀 더 적게 나가겠지만 저는 분유를 먹이고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은 매달
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. 정부 지원금이 양육수당이랑 아동수당 합해서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은 거의 아이를 위한 소모품으로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좋은 카시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신생아 때 쓰던 카시트는 물려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크니까 카시트가 작아져서 오래 쓸 걸로 새롭게 장만을 했습니다. 교육 비용은 문화센터 오감놀이 수업 결제를 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12만 8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. 반려동물 비용은 예산을 매달 5만 원씩 잡고 있는데요. 약간 좀 들쭉날쭉하긴 해요. 이번 달에는 하나도 들지 않았네요. 저는 치와와 한 마리를 아기와 함께 키우고 있어요. 용돈은 부부 용돈은 월 35만 원이 나갑니다.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. 둘 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60만 원 내외로 썼었는데 제가 고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용돈은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뒀고요. 신랑은 원래는 3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생활비관이 좀 쪼들리잖아요.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5만 원 정도를 좀 절감을 시켰어요. 신랑 용돈에는 출퇴근 교통비랑 점심 밥값이 포함이 돼요.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빠듯한 돈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신랑 회사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어서 그 비용을 조금 아끼고 있고요. 7월부터는 다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하려고요.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험은 47만 원 정도가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어요. 남편과 아내 각각 종합보험 그리고 실비보험을 하나씩 갖고 있고요. 신랑 실비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계셔서 이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자녀보험은 작년에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7만 9천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. 토탈해서 46만 7천 원. 보험이라는 게 보장 내역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만 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보험을 그러니까 최대한 10%는 넘지 않게 소득의 5%에서 7% 내외로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여행은 이번 달에 계획된 게 없어서 예산을 잡지 않았고요. 경조사비는 5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. 실제로는 72만 원대를 썼네요. 근데 경조사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.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 같은 게 갑자기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런 비용들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넉넉히 잡는다고 해도 초과하는 달이 좀 생기더라고요. 저희가 4월 달에 뉴욕 여행을 가면서 양가 어머님들 선물을 미리 사왔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외하고 약 40만 원 정도를 썼고요. 그리고 지인이 이제 30만 원 넘게 썼는데 이 비용들이 다 축의금과 부조금입니다. 신랑이 공무원이라서 이런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. 하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려고 하고 있어요. 통신비는 한 달에 6만 원이 채 안 나갑니다. 통신비는 조금 적게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. 신랑이 작년까지만 해도 4만 원대로 통신비가 나갔었는데 법인폰으로 바뀌면서 돈을 내지 않게 됐어요.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만 원대 요금이 나왔었는데 올해 SKT 가족결합을 해서 40% 요금제 할인을 받고 있고 또 제가 2년 약정 기간이 끝나서 25%의 또 추가 할인을 받고 있어요. 토탈 55% 할인. 그래서 원래는 요금제가 7만 9천 원짜리 인가인데 3만 5천 원 정도. 굉장히 저렴하죠.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서 15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었어요. 작년에도 10만 원대 세금을 제가 냈었거든요. 근데 올해 정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실지출은 없었습니다. 정리하면 생활비 총액은 무려 533만 원 정도예요. 여기에서 아기 관련 비용이 22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없는 2인 신혼 가구다. 그러면 약 313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반성은
의복 미용비 중에서 옷 사는 거를 조금 더 자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식재료비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. 외식을 안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 달에는 식비를 4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엑셀 가계부 5월 월말 정산을 함께 해봤어요. 원래는 블로그에 글로 이렇게 쓰면서 남겼었는데 또 영상을 찍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. 일단은 5월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2월에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쓸데없는 것은 지출을 좀 줄이고 또 좀 많이 하는 한 달을 만들어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달에 또 6월 월말 정산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가계부 리뷰를 들고 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재테크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. 자, 그럼 구독자님 모두 부자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